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은 간목이 임수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간목이 임수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요, 편인으로서 그죠? 수생목을 받고 있는 것이죠. 누가 나를 도와준다는 건 일단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개천에서 용 나는 건 불가한 거죠. 이 말이 곧 뭐냐면 신문팔이를 해서 부들닦기를 해서라도 대학을 가고 그죠? 머리가 좋아서 서울대를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돈이 없으면 그죠?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성장한다. 그죠? 특히 목은요. 일단 수생목이 필요하죠. 목으로 태어났으면 땅이 필요하고 그죠? 자기가 서 있을 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물을 공급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병화를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움직이는 동물에게는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지 않는 사물에게는 먹을 것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호흡을 갖다가 이 폐의 호흡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네가 직접 움직여서 잡아먹어라. 네가 농사를 져먹든 그죠? 동물들은 네가 뭐 양육 강식을 하든 어쨌든 간에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먹고 사는 니들 해결해라 이렇게 했고, 움직이지 못하는 무생물한테는 그죠? 나무에게는 쉽게 얘기해서 나무는 그곳에 한 곳에 뿌리 박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서 있으니까 얘네들이 어때요? 움직여서 뭘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빛도 주고 물도 주고 그죠? 영양분을 주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음으로써 감사해야 되는 게 그죠? 이게 사물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런 그 동식물하고는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간목이 임수를 만나면 어떻다고요? 도움을 일단 받는다. 근데 편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임수는 바닷물입니다, 여러분. 저 임수가 간목을 침전시키면 그 오래도록 썩지 않는 그런 방부제 같은 강한 나무가 돼서 되게 좋습니다. 궁궐 같은 걸 질 때 그 인천 앞바다에다가 그죠? 이런 아름드리 나무를 베어 가지고 막 3, 4년씩 담가 놓죠. 그러면 거기서 나무의 진액이 다 빠지는 거죠. 그걸 갖다가 말려 가지고 궁궐의 대들보로 기둥으로 쓰는 거죠. 지금까지도 잘 세워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간목이 오래 간다. 간목과 임수 관계는 좀 특수한 관계인데요. 간목과 임수에는 특수한 관계다. 간목에게 이 정화는 어때요? 간목에게 이 정화는 상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상관은 나의 모든 길을 뺏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간목 어머니 입장에서 자식한테 오른해 주는 거죠. 그죠? 간목이 정화 자식을 낳게 되면 이 딸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딸한테 엄마가 내 몫을 챙겨놓고 너 이만큼만 가져가라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너 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관은 엄마야 어찌됐든 상관없고 저만 살려고 하는 게 상관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정화가 여기에 아주 많다 그러면 엄마는 어때요? 엄마는 피폐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걸 모세 자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 간목이 이 정화를 보게 되면 상관이 되는데 임수가 있게 되면 어때요? 임수가 이렇게 옆에 딱 있게 되면 정림함으로 묶잖아요. 그죠? 정림함으로 상관 역할을 못하게 묶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좋죠. 그러면서 또 수성목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 임수가 되게 좋은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는 게 인수죠. 인수는 나를 갖다 나에게 수입입니다. 내가 나한테 들어오는 게 수입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수는 밖으로부터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다. 그죠?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 그죠? 그 모든 것들은 다 인수로 봐라. 그리고 내 몸에서 나가는 것, 이 침도 식신상관인 거예요. 이런 손짓 발짓도 내 몸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식신상관이라는 거예요. 연기력이나 발표력이나 나의 진로, 그죠? 나의 계획, 그죠? 뭔가
식신상관은 뭐예요? 내가 제조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식신은 제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 내 몸에서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은 어때요? 식신상관이다. 인수는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 식신상관은 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주에서 갑하고 이렇게 임하고 그리고 경이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봐요. 이렇게 이런 사주가 있는 겁니다. 자, 원래는 봐요. 이 임수가 얻게 되면은 경금이 어때요? 금금목으로 바로 치는 거죠. 편관 역할이 되게 세게 됩니다. 근데 중간에 임수가 들어가 있음으로써 어때요? 금생수 수생목으로 나가는 거죠. 이걸 갖다 우리는 살인상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신금이 있으면 정관이죠. 정관이 갔다가 어때요? 관인상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관이 인성을 통해서 나를 도와준 거는 관인상생이라고 하고, 그죠? 이렇게 칠살, 편관이 칠살이죠. 세게 되면 귀살이죠. 칠살이 금생수 수생목으로 나를 도와준 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살인상생이다. 생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살인상생을 한다. 이렇게 되면요, 엄청 이 사람이 아주 빠른 속도로 그 고위직에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갑경층으로 나를 치게 되는데 임수가 없을 때는 그렇겠죠. 그런데 임수가 중간에 있음으로써 통관용신이 됨으로써 이 칠살의 그 흉함을 갖다가 관인상생으로 나를 갖다가 어때요? 충과 극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경금은 요죠 굉장히 흉폭한 칠살인 겁니다. 이게 그 임수, 그러니까 인수가 있으면은요, 인수가 있으면 수생목으로 경금을 갖다 통관시켜 가지고 어때요? 나를 갖다가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죠? 오히려 깡패가 나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살인상생으로 한다. 제가 이렇게 자꾸 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를 위해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어떤 화면으로 보다 보면 이게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그 짧은 시간에 약간 반복해서 그죠? 해드리면은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머리에서 뭔가 이렇게 막 터지는 그 뉴런이 터지는 그런 걸 경험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인수는요, 인수는 여러분 뭐예요? 인수는 내 고향이고, 그러죠? 내 집이고, 내 의복이고, 그죠? 내가 먹고 사는 것이고, 그리고 브레이크고, 그리고 인수는 생각입니다. 인수가 없는 사람은 일머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인수가 없는 사람은 계획을 못 세운단 말이에요. 인수가 없고 식상만 발달된 사람은 떠버리란 말이에요. 인수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책 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인수가 있는 사람은 자격증이에요. 인수가 있는 사람은 책가방이 길어. 여러 가지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자, 여기서 일단 이 인수를 보게 되면, 그죠? 우리가 인수다. 이 인수를 이렇게 보면은, 인수는 여러분 뭐다? 인수는 덕이다. 덕. 덕이다, 인수는. 인수는 덕이다. 인수가 사주에 있으면 일단 덕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사주에 인수가 좋으면 일단 덕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천간에 인수가 드러나는 사람, 이렇게 천간에 인수가 드러났잖아요. 정인이든 편이든 상관없어요. 천간에 인수가 드러나는 사람은 이게 사람이 점잖고, 그죠? 그리고 많이 배운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품이 고마하게 느껴진다 이 말이죠.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요, 이 사람이 석박사를 따도요, 천간에 인수가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품이 고매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예. 아시겠죠? 자, 그 사람의 인품과 이 덕이라는 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인품을 논하거든, 그 사람이 인품을 논하려거든, 덕을 논하려거든, 그 사람의 그 사주에서 인수를 봐라. 그 인수를 좀 관찰을 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가요, 사주가 덕을 갖추려면, 덕을 갖추고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이게 인수를 갖추고 있음으로써 이게 금극목에 피해를 입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 칠살이라고 하는
이 무도한 이 칠살로부터 피해를 입질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화가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정화가 있으면 이건 또 상관이죠. 내 도기를 빼게 하죠. 내 기운을 갖다가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거 아닙니까? 내 허락도 없이 이 상관에 어때요? 상관은 관살을 치게 돼. 이 상관의 흉폭으로부터 어때요? 보호해주죠. 정림합으로. 그죠? 자, 인수 하나가 또 병화가 또 있어. 그러면 자, 이게 임병충이잖아요. 이게 임병충. 그죠? 이게 병화. 그러니까 이 화가 만약에 과하다면, 과해서 목을 갖다가 바싹바싹 마르게 한다면, 그렇죠? 이 임병충으로서 화를 갖다가 막아주는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주에 인수가 하나 있음으로써 몇 가지를 도와주고 있습니까? 경금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죠. 정화로부터 보호하고 있죠. 과도한 화로부터, 그죠? 화가 강했을 때 얘기하는 이 과도한 화로부터도 어때요?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수가 사주에 딱 그럴듯하게 잡고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덕을 쌓은 사람은 재앙을 면한다. 재앙이 오지 않는다. 그죠? 이런 걸 삼득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아시겠죠? 삼득이다. 임수가 이렇게 있어요. 임수. 자, 간목 임수가 있어. 또 임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간목이 있는데 임수가 천간에 또 쫙 들어 있습니다. 이러면은 여러분이 봐도 임수가 어머니가 많아서 간목이 좋습니까? 이러면요, 또 사주에 인수가 이렇게 많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게을러요. 왜? 내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양말을 찾으러 가려고 하면 엄마가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수저통권을 넣으면 엄마가 다 해주는 거예요. 내가 갈치나 고등어 이렇게 뼈 이렇게 좀 발라 먹으려면 엄마가 다 해놨다고요. 조기 다 발라준다고요. 엄마가 다 설치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이러면 빨리 엄마 집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간목 독립시켜야 된다고요. 그죠? 인수가 이렇게 많으면 사람이 다 해주는데 게을러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가 많은 사람은 어때요? 식상을 극파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금이고 여기에 수가 있는데 이 수가 많아. 인수가 많아. 이 수가. 그러면 이걸 치지 않습니까? 자기 활동을 극파시키지 않습니까? 인수는 반드시 식상을 극하잖아요. 자기 행동, 자기 나가는 진로, 자기 손발을 갖다가 파괴시키니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인수가 많고 식상이 없는 사람은 많이 배웠는데 써먹지를 못하는 번거충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을. 대학원 나와서 뭐 석박사를 땄는데 자기 능력을 써먹지 못하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반대로 됐다 그러면요. 배운 게 없잖아요. 인수가 없다는 건 배운 게 없는 거예요. 물론 무인성이 공부를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무인성도 공부 무지하게 해요. 근데 사주 구조가 어떻게 짜있냐에 따라 다른데 대체로 무인성이 있으면 항난항마를 겪게 된단 말입니다. 쉽게 공부 못해요. 엄마가 옆에서 서포팅 하면서 공부를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부모의 도움을 양친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편안하게는 못한다. 그게 왜? 인수가 나를 도와주는 건데 한 부모한테 도움을 받든가 두 부모한테 도움 받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그게 무인성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이 없다고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오히려 무자는 그러니까 없는 글자는 오히려 많은 것으로 봐라. 또 다자는 무자로 봐라. 이런 이론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인수가 없다고 해서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다.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죠? 하지만 항난항마는 겪는다. 반드시. 근데 식상이 반대로 이렇게 많고 여기 인수가 적을 때는 이 사람은 책 한 권 읽고서 어떻다고요? 10권 읽는 그런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솔직히 책 한 권 읽어가지고 10권 능력을 발휘하면 좋지 않습니까? 식상이 발달한 사람, 특히 상관이 발달한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 굉장히 높아요. 식신상관이 발달한 명은 어떻다고요? 일단 말이 많다. 아는 게 많다. 근데 식신상관이 많다는 얘기는 아는 건 많은데 일반 상식은 아는 건 많은데 깊이가 없죠. 왜? 인수라는 건 깊인데
학문의 깊이 아니에요. 학문을 연구하는 거죠. 연구하는 근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없다는 얘기는 식상만 있어. 그럼 이 사람 아는 건 되게 많아. 실제로 깊게 들어가 보면 모른다. 그러니까 모른다. 깊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히 또 엉뚱한 대로 불이 튀었네. 자, 이렇게 인수가, 간목이 이렇게 인수가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셋이죠. 얼른 얘기하면 어머니가 셋이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옷을 너무 두껍게 입혀놨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인수는 의복이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겁니다. 물이 많으니까 또 어때요? 물이 많죠? 물이 많으니까 간목이 어때요?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됩니다. 보여야 제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기본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주를 풀어드리면은 여러분들을 갖다가 제가 여러분 실력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맞아요. 근데 저는 기본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에 충실했을 때 그것들이 다 모아졌을 때 사주가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뭐 저 잘났다고 말씀드린 게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기초가 다지는 그 건물을 보게 되면 이게 터파기를 하죠. 그러면 깊게 들어가면 이거 건물 높이 올라가는 거고, 터파기가 얕으면은 건물이 어때요? 짧게 올라가는 거죠. 높이 못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디게 올라가는 한이 있어도, 그죠? 그 대신 높이 올라가려면 터파기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을 좀 우리가 닦자. 여러분 힘들어요. 저도 힘들게 공부한 거예요. 저를 봐서라도 여러분들도 기본에 좀 충실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인수가 3개 있다는 건 엄마가 셋인데 엄마가 이 간목한테 옷을 갖다가 너무 많이 입혀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으니까 간목은 떠 있다, 그죠? 그래서 수는 또 밤이죠. 여러분, 수는 밤이잖아요. 밤. 왜 밤에? 해자축이 밤이잖아요. 해자축이 밤이잖아요. 이거 9시에서 11시, 11시에서 1시, 또 1시에서 3시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밤이다. 밤은 뭐예요? 까만 거 아니에요. 자식한테 눈 가리는 안대를 씌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 얘가 뭘 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사주를 얼마나 확장해서 생각해서 네가 고민했느냐, 연구했느냐에 따라서 사주를 봐주는 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음지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주가 그러면 인수가 많다고 좋으냐?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주가 글자가 편중되면 좋지 않은 거예요. 예. 골고루 오행이 서로 유기적으로 발달했을 때, 그게 순환 상승했을 때 사주가 좋은 사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주에 금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금을 이 사주에다가. 그러면 금이 들어오면, 만약에 금년이 왔어요. 이렇게 금이라는 세운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금생수 수생목으로 가지 않습니까? 더 나쁘죠? 더 나쁘잖아요. 그러면 이 관이 들어와서 이 사람한테는, 그럼 이분한테는 이게 자식이네. 자식 낳고서 아버지는 어때요? 더 힘들어진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맞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쉽지 않다. 또 금이 들어와도 수다 금침이 되겠죠? 금이 들어왔는데 여기 지금 물바다 사주인데 이게 금이 들어와서 수다 금침으로 금의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갑에게는, 이 갑에게는 금이, 그러니까 신이, 그죠? 관이지 않습니까? 관인 남자한테는 자식이 되고 자기 직장이 되는데 어때요? 남자는 취직이 잘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자한테는 남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자가 이렇게 공부는 많이 했잖아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남편이 관이야. 그러면 남편이 관이면 수다 금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집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아니, 여기 남편이 들어오면 남편으로서 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관 역할을 못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를 봤을 때 좀 찌질하게 본다, 쪼잔하게 본다,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사주라면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어때요? 굉장히 힘들다, 그죠? 여자는 시집 가서 힘들고, 남자는 취직이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에 병이 있어, 이렇게 병이 있어도 다 인병칭으로 어때요? 이게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주가 편협되면 안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만약에 정화가 이렇게 들어왔다 그래요. 정화가 오면 정림합을 하겠네요. 그러면 이 정림합을 해서 목으로 변하게죠. 목으로 변하면 간목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비견겁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다고요? 또 내 돈이 그죠? 손해 난다. 내 돈에 손해 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좋은 역할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목생활 하고 있죠. 이 정화가 딸이죠. 이게 여자 입장에서는 목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상관에서 딸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화의 남편이 수죠. 그래서 정림 앞에서 목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다는 거예요? 내 딸이지만 나쁜 딸이라는 거죠. 왜 나쁜 딸이에요? 이렇게 정림 앞에서 목으로 변하잖아요. 그럼 목이 들어오면 비견이 되는 거 아닙니까? 비견 겁제가 됨으로써 내 돈을 갖다가 노나목자고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경우에는 좋은 역할을 못 해준다. 이게 그러니까 사주 구조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거를 사유를 납보라고 해야 되는지 내 딸을 납보라고 해야 하는지 둘 다 납보라고 해야 하는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유를 탓할 것도 아니고 내 딸을 탓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 사주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 사주지 내 사유의 사주입니까? 아니면 내 딸의 사주입니까? 내 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사주를 보면은 남편의 마음을 안다는 거죠. 사주를 본다는 것은 어떻다고요? 상대의 마음을 갖다가 헤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 입장에서 그 역지사지,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됩니다. 자, 이 정화 입장에서 그러면 자, 목이라는 이 엄마 입장에서 그죠? 목이라는 엄마, 목생화 이 정화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 딸이 어때요? 임수. 동서남북에 서방이 널려 있는 상황이죠. 맞죠? 정림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서방을 이렇게 두고 있다. 그러면 정림합으로 다 목으로 변하니까 어때요? 사위와 내 딸이 그죠? 사위와 내 딸이 짜고서 우리 엄마 돈이 많아. 그러니까 노나먹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것을 뺏어 먹으려고 덤벼드는 형국이 이렇게 된다 이런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 간목이 편인을 만났을 때 그 편인 도식이 되는데요. 편인 도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